자, 이번 이야기 시청자 오두방님께서 이야기를 들려주실 겁니다. 오늘 오두방님께서 준비하신 이야기가 한 3가지 정도가 될 것 같아요. 도대체 어떤 일들, 또 어느 지역에서 그런 일들이 있었는지 바로 한번 들어보도록 할게요.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아이고, 반갑습니다. 자, 오늘 오두방님께서 해주실 이야기가 지금 한 3가지 정도가 되는 것 같아요. 네네. 그러면 일단은 이야기를 들으면서 한번 내용을 들어볼 테지만 첫 번째 이야기는 뭐 어떤 지역에서 있었던 일인지만 한번 이야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간단하게 말씀을 먼저 드리자면 제가 바이크를 한 2-3달 정도 전국 투어를 여행을 하면서 있었던 일 2가지랑요. 오. 그리고 제가 원래 하던 본업 말고 부업으로 장례식장에서 일을 했었어요. 예. 그러면서 그 장례식장에서 있었던 좀 이상하고도 무서운 일, 이렇게 한 가지 들려드리려고 합니다. 그러면 잠깐만, 바이크라고 하면 이제 오토바이를 얘기하시는 거예요? 네, 맞습니다. 오토바이. 알겠습니다. 그럼 바로 출발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렛츠고! 길이십니다. 렛츠 기릿! 일단은 오토바이 이야기 먼저 해드릴게요. 간단하게 제가 어떻게 여행을 가게 됐는지 말씀을 드리자면, 제가 좀 2017년도에 안 좋은 일이 굉장히 많아서 제가 되게 원하던 직장에 취업을 했음에도 불구하고 한 달 만에 그만두게 되었어요. 그래서 좀 많이 힘들었고, 거의 한 반년 정도는 집에서 계속 술만 마시면서 폐인 생활을 좀 하고 우울증에 시달리던 상황이었거든요. 그런데 그렇게 지내다 보니까 이렇게 살다가는 진짜 내가 죽겠다. 이건 좀 뭔가 변화가 필요하다는 생각이 들어서, 원래 남자들은 좀 바이크에 대한 로망이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평소 때 하고 싶었던 걸 하면서 이 마음을 좀 풀어내보자, 이런 생각을 하고 바이크를 구입을 해서 조금 타보다 보니까 제가 또 여행을 평소 때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행을 좀 한번 진짜 장기간으로 되게 와일드하게 호텔이나 펜션 이런 데에서 묵는 게 아니라 텐트를 치면서 산속에서 혼자 자기의 정화의 시간을 좀 가져보자, 이런 생각으로 오토바이로 여행을 시작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여기저기 많이 다니게 되었는데, 일단은 제가 좀 기본적으로 말씀을 드릴 게, 일반적인 그냥 캠핑장, 되게 시설이 잘 되어 있고 뭐 수도가 잘 나오고 전기를 꼽을 수 있는 그런 캠핑장으로 간 게 아니라요, 이렇게 지나다니다가 저기 되게 괜찮아 보인다 이러면 거기가 이제 무슨 야영 금지 구역 이런 데가 아니면 그냥 거기서 자고, 한참을 또 여기저기 명승지를 여행을 다니다가 이제 곧 있으면 해질 시간이네 이러면 산속으로 막 기어 들어가서 거기에 좀 텐트 칠 만한 곳을 좀 찾아보고, 항상 이런 식으로 여행을 좀 다녔었거든요. 그렇게 다니다 보니까 주변에 아무도 없는 산에서 혼자 자려고 하면 처음에는 굉장히 무서운데, 한 일주일이 지나고 2주일이 지나고 하니까 그냥 그 상태가 굉장히 편하더라고요. 그래서 되게 겁 없이 여행을 다녔는데, 이게 이제 2018년 5월에 제가 여행을 시작해서 6월 달에 갔었을 때 이야기입니다. 강원도 정선쯤에 가면 나라에서 운영을 하는 약간 국립공원 같은 데가 있어요. 네네. 원래는 그곳에서 야영을 할 생각이 없었는데, 그쪽에 그 공원 바로 밑에 보면 조그마한 휴게소가 하나 있습니다. 술도 팔고 감자전이랑 되게 맛있는 것도 많이 팔고 이러는데, 근데 거기서 이제 원래는 점심을 먹고 다른 지역으로 이동을 하려고 했는데 보이는 풍경이 너무 멋있는 거예요. 여기서는 내가 술을 한 잔 먹어야 되겠다. 그래서 이제 감자전에다 막걸리를 한 잔 먹고 사장님한테 부탁을 해서, 거기 주차장이 있는데 거기가 산꼭대기에 있는 데라서 사람이 좀 많이 안 다니는 데라 혹시 야영이 가능하면 제가 취소 안 하고 하루 정도는 묵을 수 있지 않을까 해서 사장님한테 술을 시키기 전에 여쭤보니까 괜찮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원래는 그쪽 뒤쪽에 캠핑장이 있는데, 제가 캠핑장에 문의를 하려고 가보니까 관리실이랑 이런 것들이 다 잠겨져 있어서 비수기라 아마 사람이 없는 것 같아서 그거 여쭤봤는데 괜찮다고 하셔갖고 신나게 술을 먹고 그쪽에서 밤에 혼자 텐트를 이제 치고 잠을 자는데요. 저는 그쪽 그 가게 사장님이 옆에 컨테이너 건물 같은 게 있길래 거기서 생활을 하시는 줄 알았는데, 저녁 8시 되니까 그냥 산에서 내려가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망망대해처럼 산 한가운데 저 혼자 남겨지게 되었는데, 약간 조금 무섭기도 하고, 괜히 지역마다 좀 그런 게 있거든요. 어떤 데는 정말 마음이 편안한데 어떤 데는 생각만으로도 무섭다, 그러니까 이런 곳이 있어서 하여튼 그 곳이 약간 그런 곳이었어요. 그래서 그래도 뭐 지금까지 계속 이렇게
혼자서 잘 캠핑을 해왔으니까 뭐 예. 괜찮겠지 하고 이제 한 8시쯤 되니까 정말 아무것도 눈앞에 아무것도 안 보이고 별만 보일 정도로 정말 어둡게 되더라고요. 그래갖고 이제 거기서 텐트를 치고 딱 누워있는데 한 9시쯤 되니까 보통 강원도 쪽에 가면 고란이랑 멧돼지를 쫓는다고 가끔씩 총포를 1분 간격으로 이렇게 막 쏘고 그래요. 그 소리가 한 3-4시간 정도 울릴 때가 있거든요. 근데 그곳 지역이 약간 좀 그런 고라니가 많아서 그런지 거기 울리기 시작하더라고요. 그래서 잠 좀 늦게 자야 되겠다. 그러면서 혼자서 뭐 일기도 쓰고 뭐 이런 거 저런 거 하고 있는데 갑자기 띠링 소리가 나는 거예요. 이런 소리가 나는 거예요. 혼자 있는데. 그래서 처음엔 제가 잘못 들은 줄 알았는데 한 12시쯤 되니까 그 총포 소리가 이제 멈추고 이제 좀 자려고 하는데 그 띠링띠링 소리가 정말 한 10초 간격으로 되게 일정하게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야 이러면서 이제 텐트 밖에 나가봤어요. 뭐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거기는 완전 그냥 산이고 아무것도 없는 공터예요. 뭐야, 예. 저 말고는 아무것도 없고 제 오토바이라든지 텐트 이런 데에서 종소리가 날 일이 없고 주변에 그냥 아무것도 없는 곳인데 종소리가 나니까 너무 희한해서 제가 겁도 없이 그냥 후레쉬를 들고 이렇게 그 주변을 계속 돌았어요. 이게 좀 너무 이상하게 신경이 쓰여서 그래서 봤는데 아무것도 없어갖고 근데 또 신기한 게 돌아다닐 때는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종소리가. 그래서 이게 뭐지 이러면서 그냥 뭐 아닌가 보다 이랬는데 이 종소리가 산중이다 보니까 점점 더 이게 약간 크게 들리는 느낌이 나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무서워져갖고 텐트로 다시 들어가자. 그래갖고 이제 텐트로 다시 들어가서 누워있는데 갑자기 막 이런 소리가 퍽퍽 막 이런 나무 판자 소리가 나고 그래서 저는 처음에 짐승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뭐야 이러면서 제가 항상 잘 때 막대기 같은 거 항상 두고 있다가 혹시나 제가 혼자서 캠핑할 때 누가 이렇게 들어오면 저의 방어 수단으로 이렇게 항상 놔두고 잤는데 그걸 들고 밖에 다시 나갔어요. 근데 또 갑자기 아무 소리가 안 나는 거예요. 다시 들어가면 또 갑자기 막 이런 나무 치는 소리 같은 소리가 나고 근데 이 와중에 종소리는 이렇게 나는 거예요. 그래서 계속 이게 너무 신경이 쓰여서 결국에는 그날 제가 밤을 샜어요. 밤을 새고 계속 텐트 밖에 왔다 갔다 하다가 한 새벽 1시쯤에는 너무 무서워서 그냥 핸드폰 보면서 자려고 했는데 결국에는 못 자고 아침에 딱 해 뜨는 거 보자마자 긴장이 풀려갖고 잠이 이제 들었는데 아침 8시쯤 되니까 그 가게 사장님이 올라오시더라고요. 올라오셔갖고 뭐 잘 잤냐고 이렇게 안부를 물어주셨는데 저도 그 차 소리에 깨서 이제 밖에 나가서 인사하고 했는데 혹시 근데 사장님 그 가게에 풍등 같은 거 있으시냐고 제가 물어봤더니 아니 그런 거 없는데 무슨 갑자기 왜 풍등을 찾냐고 그래서 제가 어제 자는 동안에 종소리 때문에 잠을 한숨도 못 잤다고 그래서 에이 그런 게 뭐 어딨냐고 젊은이가 헛것들었구만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아닌데 이러면서 이제 아침밥 먹으면서 제가 막 여기저기 날 밝을 때 이렇게 찾아봤는데 종 같은 거는 전혀 보이지가 않았고 그래서 진짜 헛것을 들었나 이러면서 짐을 다시 싸서 오토바이를 타고 올라왔던 길 반대편으로 이렇게 내려가는 길이 있거든요. 그래서 오토바이를 타고 이렇게 내려가는데 그 밑에가 전부 다 무덤가였어요. 온통 무덤이라고요? 네, 온통 무덤가였어요. 그 반대편 방향 쪽에 무덤이 정말 한 20개 넘게 있더라고요. 예. 그때 딱 그냥 머릿속으로 딱 드는 생각이 이거 약간 상여 뭐 이런 건가? 상여 종소리. 이런 생각이 갑자기 드는 거예요. 그때 당시에 종은 그냥 풍등 소리로만 생각하고 되게 그냥 거슬린다고만 생각했는데 내려갔는데 이 무덤가가 밑으로 쫙 이렇게 막 계단식 논처럼 정말 한 층마다 무덤 한 줄, 무덤 한 줄, 무덤 한 줄 이렇게 막 4-5개씩 막 모여있는 게 쫙 펼쳐지니까 너무 소름이 쫙 끼치면서 이거 상여 소리일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좀 들더라고요. 그런 게 있었나요? 혹시 그 종소리 들으실 때 그러니까 계속 나가지고 짜증나셨던 거는 맞겠지만 예를 들어서 띠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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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좀 텀이 있다가 또 띠링 띠링 이런 식이었나요? 네, 약간 그러니까 제가 밖에 나갔을 때는 또 안 들렸다가 다시 들어가면 들리고 그 텀은 있었는데 밖에 나왔을 때는 소리가 안 들렸거든요. 희한. 그러니까 저는 되게 막 어안이 벙벙한 거예요. 이게 신경을 안 쓸 수도 없고
그냥 단순한 소리이기도 하고 뭐 제가 귀신을 본 것도 아니지만 그냥 괜히 공포감이 좀 들고 혼자 있다 보니까 공포감이 배가 되고 그러더라고요. 소름 끼치네. 진짜 그거 상상해보면 얼마나 무서워요. 네, 이게 또 산중이라 소리도 되게 묵직하고 은은하게 들려요. 저는 목소리를 낼 때는 뭐 띠링띠링 했지만 띠링, 띠링 이런 식으로 들리더라고요. 그러면 일단은 강원도 쪽에서 캠핑을 하다가 들은 소리, 의문의 소리의 사연이었고, 그러면 또 다른 곳은 어디에서도 겪으셨나요? 사실 산 쪽으로 계속 이렇게 타고 다니다 보면 여러 가지 일이 있었겠지만 진짜 정말 무서웠던 경우는 아까 말씀드렸던 경우랑 이 두 번째 경우인데요. 제가 한 오후 3시까지 이렇게 여기저기 여행을 다니다가 정말 이 잘 곳을 못 찾아서 어떡하지 되게 전전긍긍 했었어요. 그러다가 옆에 보니까 그 산에 보면 그 비포장도로로 정말 사람 한 명 정도 너비의 되게 작은 산길 같은 게 있거든요. 근데 이 제 바이크가 산악용 바이크처럼 막 이렇게 올라갈 수 있는 바이크는 아니지만 그 왜 뒷좌석에 박스 3개 붙어 있는 좀 큰 바이크들 혹시 아시려나 모르겠는데 알아요. 약간 그 바이오맨 같은 그런 느낌으로, 그죠? 네, 뭐 그렇게 생각하시면 네. 네, 뭐 될 것 같네요. 근데 그런 바이크는 약간 비포장도로도 굉장히 잘 다닐 수 있는 바이크거든요. 오, 그래서 여기 좀 가파라도 여기 뭔가 안에 가면 좀 평평한 지역이 나오겠다 싶어서 간당간당한 길이긴 한데 그 길을 따라서 올라가다 보니까 보통 이 시골 가다 보면 거목 같은 게 있잖아요. 약간 수호신처럼 되게 큰 나무, 정말 딱 봤을 때 몇백 년 정도 된 것 같은 나무들이 보통은 마을 입구나 아니면 그 마을 회관 쪽에 되게 많이 있거든요. 근데 이게 되게 뜬금없이 산중에 뜬금없이 딱 하나가 되게 큰 거목이 하나가 있는 거예요. 예. 그리고 거기 그 나무 끝에 보면 약간 버드나무 같이 생겼는데 그 무당 분들이 쓰는 그 종에 달려있는 그 종이 같은 거 있잖아요. 천이라고 해야 되나? 오색천. 네, 오색천 같은 게 가지가지마다 엄청 많이 매달려 있는 딱 봐도 무서워 보이는 그런 나무가 예. 있더라고요. 그건 뭐지? 뭐 여기 무당분들이 공양 드리러 오는 그런 데인가? 그런 생각이 들었는데 일단은 제가 지금 여기서 잠을 자지 않으면 정말 뜬 눈으로 밤을 새야 되기 때문에 또 산 같은 경우는 굉장히 해가 빨리 져요. 한 5시면 어두워서 텐트도 못 칠 정도가 되기 때문에 그 나무 뒤로 보니까 또 그 뒤쪽에 무슨 평평한 제단 같은 게 있었고 그 안으로 들어가다 보면 평평한 자갈길 같은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기서 그냥 대충 하루 자고 내일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가야 되겠다 생각을 하고 주변에 돌을 치면서 보는데 깨진 항아리 같은 게 있는 거예요. 그래서 뭐 여기 이런데 뜬금없이 항아리 같은 게 있어. 딱 옆에 보니까 항아리로 약간 계단을 만들어 놓은 것처럼 층층층층 이렇게 쌓여져 있는 거예요, 구석에. 그래서 그 옆에 돌이 약간 제방처럼 감싸고 있고 그 위에 층층층층 이렇게 항아리 같은 게 있는데 항아리 안에는 뭐 아무것도 없고 그렇더라고요. 저는 처음에 이제 여기서 무슨 문화재 같은 게 있었나 보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 그냥 항아리 그 옆쪽에서 텐트를 치고 침낭을 덮고 이렇게 자고 있는데 그 옆에 보면 또 산 돌아서 갈 수 있는 조그마한 길이 있어요. 산 쪽으로 내려가는 그런 길이 있었는데 되게 멀리서 애기 울음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깐난쟁이 애가 밥 달라고 칭얼거리는 것 같은 그런 애기 울음소리가 나더라고요. 이러면서 네, 그냥 끙끙 앓면서 막 칭얼칭얼대는 소리가 들리길래 저기 밑에 무슨 계곡에 가족이 놀러 왔는데 애기가 그냥 칭얼칭얼 거리나 보다 추우니까 전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는데 근데 이게 애기가 한 명이 아니더라고요. 막 계속 저기 멀리서 한 4-5명 되는 아이들 깔깔깔깔 웃으면서 장난치는 소리 들리고 어떻게 보면 좀 저기 진짜 난장판이네? 약간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애기들이 막 한 명 울고 한 명은 막 웃고 지네들끼리 장난치고 막 이런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저기 밑에 캠핑장 같은 게 있나 보다. 저는 그렇게 생각을 했죠. 그리고 그렇게 그냥 계속 밤새 그게 들렸는데 저는 그냥 무시하고 잤어요. 자고 일어나서 텐트를 거슬려고 하는데 웬 할머니분이 그 밑에 길로 이렇게 올라오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들었던 소리가 약간 좀 산 밑에서 되게 멀리 떨어진 곳에서 그 소리를 들었었거든요. 아이 소리를. 예. 그러니까 산 밑에 캠핑장이 있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 방향으로 해서 할머니 한 분이 올라오시길래 저는 그냥 뭐 안녕하세요 이러고 그냥
텐트를 이렇게 걷고 있는데 갑자기 할머니가 제 등짝을 팍 이렇게 치더니 어이구. 여기서 뭐 했냐고 저한테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죄송합니다. 제가 여행을 하는 사람인데 제가 여기 부득이하게 잘 곳이 없어서 여기서 그냥 하룻밤 묵었다고 보통 마을 분들이 함부로 허락 안 받고 자면 뭐라고 많이 하시는 분들이 가끔씩 계시거든요. 예. 근데 그 할머니분은 그냥 되게 농부 차림이셨어요. 그냥 뭐 고쟁이 바지 입으시고 뭐 호미 같은 거 하나 이렇게 들고 올라오셨는데 제 등짝을 탁 때리시면서 사투리로 경상북도 사투리가 시골 분들 되게 세시거든요. 그래서 제가 거의 한 반 이상은 못 알아들었는데 여기서 자면 안 된다고 하시면서 빨리 내려가라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여기가 어떤 데인데 이거를 제가 무슨 말인지 못 알아들었어요. 그때 당시에는. 그냥 저는 그냥 저 혼내시는 줄 알고 죄송합니다 이러고 빨리 내려가겠습니다 이러고 짐을 대충 빡 챙겨갖고 내려가는 거 보시니까 그때 산으로 다시 올라가시더라고요. 그래서 뭐지 이러면서 전 또 근데 막 짐을 대충 챙겨갖고 다시 가방을 좀 챙겨서 이렇게 하려고 하는데 그리고 제가 아까 한 가지 말씀을 안 드렸는데 제가 여기저기 마을을 돌아다니면서 좀 큰 나무 같은 거 있으면 바이크가 아무래도 좀 위험하다 보니까 나무 앞에서 여행 무탈하게 갈 수 있도록 잘 부탁드립니다. 이런 기도를 한 번씩 하거든요. 기분이 약간 안정이 되기 위해서 그런 식으로 기도를 하고 갔는데 이제 이 나무도 되게 큰 나무니까 오늘 하루 잘 쉬었습니다. 가보겠습니다 하는데 갑자기 뒤에서 형아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딱 봤는데 그때 제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산은 애기들이 올라올 만한 그런 산이 아니거든요. 굉장히 가파른 산이었는데 예. 누가 형아 이러길래 뭐지? 이러면서 어제 아이들이 이렇게 막 놀았으니까 여기 누가 올라왔나 보다 이래서 제가 올라왔던 반대편 산길을 딱 봤는데 거기 길이 할머니가 올라오신 길이 있고 그 반대편은 낭떠러진 거예요. 그 길이 두 갈래 길이 있는데 예. 그리고 그 할머니가 올라오신 길은 되게 저기 멀리 떨어진 걸어서 1시간은 넘게 걸릴 마을이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주변에 아이들이 있을 만한 공간이 전혀 없었고 갑자기 누가 형아 이러길래 뭐지 이렇게 딱 봤는데 아이도 없었고 이래서 그냥 별로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어요. 제가 잠이 덜 깼나 보다 이러고 네. 그랬는데 어느 날 제가 유튜브를 보다가 애장터에 관련된 영상을 봤는데 제가 애장터. 봤었던 그 애장터 모습이랑 너무 똑같은 형상이었던 거예요. 그쪽이. 네, 제가 하룻밤 묵었던 장소가 그리고 그 애장터가 굉장히 위험한 곳이라고 하더라고요. 제가 그것도 굉장히 최근에 알아서 여행 갔다 온 지는 4, 5년 됐는데 한 3개월 전에 애장터에 대한 거를 처음 들어갔고 제가 갔다 왔었던 데가 혹시 애장터가 아닐까 그런 생각을 하는데 다행히 뭐 해코지나 이런 거는 당한 적은 없었고요. 그냥 여기까지는 조금 그냥 시시한 이야기. 아니요, 근데 시시한 이야기였습니다. 지금까지 첫 번째 이야기, 두 번째 이야기 공통점이 뭐냐면 일단 오두방님은 소리를 들으신다는 거예요. 네, 맞아요. 모습을 본 게 아니라 소리를. 네네. 모습은 본 적은 제가 세 번째 썰에서 말씀드릴 그런 부분이 조금 있고 첫 번째, 두 번째까지는 사실 되게 무신경한 느낌이었어요. 제가 약간 그런 거였기 때문에 아마 제가 좀 그냥 소리로만 들었었던 것 같고 아마 세 번째 이야기는 조금 이야기가 다르지 않을까 좋아요. 바로 생각합니다. 네. 어떤 네, 이야기인지 갈게요. 바로 말씀드리겠습니다. 장례식장 같은 경우에 보통 병원 부속으로 해서 있는 큰 장례식장이 있고 작은 장례식장이 있잖아요. 근데 저희가 있었던 데는 서울의 소재에 지어진 지 그렇게 오래되지 않은 어떤 병원의 부속 장례식장이었는데요. 제가 원래 본업이 이제 요리 쪽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굉장히 그쪽이 좀 어려워지면서 부업을 구하게 됐어요. 제가 하던 부업은 그 장례식장에 어떤 용품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납품하는 약간 소매업이었는데 장례식장 특성상 24시간 돌아가야 되기 때문에 3교대로 일을 했었습니다. 근데 원래는 제가 오전 타임만 일을 하다가 사정상 야간 타임으로 옮기게 되면서 생겼던 일인데요. 처음에 이 병원이 생기고 그때는 뭐 손님이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조문객분들이나 고인분들도 그렇게 많지 않았기 때문에 처음에는 오히려 장례식장이라는 것 때문에 되게 무서웠는데 어느 정도 적응하고 나서는 그냥 별로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냥 편한 나의 일터고 내가 편하게 일하고 편하게 돈 벌 수 있는 곳이라고 생각하고 귀신에 대한 약간 어떤 영적인 거에 대한 두려움이 없이 생활을 했었는데요. 어느 순간부터 이런 말씀드리기 좀 죄송하지만 고인분들이 계속 오시잖아요. 그런 다음부터 공기가 좀 무거워진다고 해야 되나?
그러니까 그런 느낌은 좀 있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부터 갑자기 한 가지 일만 좀 단적으로 말씀드리자면 좀 이상한 일들이 많이 생겼는데, 제가 보통 저녁 11시에 이제 출근을 해서 1시까지 이제 그 상주분들하고 어떤 상담이라든지 물품은 어떻게 사용하실 건지에 대한 상담이나 아니면 정산 업무 같은 걸 보고, 코로나 때문에 보통 늦게까지 술을 많이 안 드세요, 이제는. 그래서 보통 1시 전에 다 주무시기 때문에 그 전에 빨리 끝내고, 저도 업무 정리 어느 정도 하면 2시쯤부터 제가 식사를 한다든지 휴식을 취하게 되는데요. 새벽 2시에는 어디 식당에서 밥 먹을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보통 오토바이를 타고 외부에 가서 뭐 포장을 해온다든지 이렇게 하는데, 항상 제가 1시에서 2시 사이에 나갔었어요. 근데 엘리베이터 같은 경우에 보면 예를 들어서 1층을 딱 누르면 1층입니다. 내려갑니다. 올라갑니다. 문이 닫힙니다. 이런 멘트가 나오잖아요. 안내 멘트 나오죠. 근데 갑자기 어느 순간 제가 나갔다가 다시 돌아왔는데 문이 열려 있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문이. 아무도 타 있지가 않는데. 그래서 뭐지? 그래서 가야지 했는데 갑자기 제가 이제 문을 열려고 그 밑에 내려가는 버튼을 딱 누르니까 뭐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오, 예. 그래서 깜짝 놀라갖고 문을 닫으려고 지하 2층을 누르고 문을 딱 닫았는데 문이 닫힙니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근데 엘리베이터가 이전에 몇 번 고장난 적이 제가 봤었어갖고 처음에 좀 무서웠는데 그냥 고장났겠지 이러고 보안 요원분한테 말씀을 드렸어요. 이거 엘리베이터 고장난 것 같다고. 네. 그래서 아 그래요? 그럼 제가 일단 확인해 볼게요. 이러고 저는 다시 들어와서 제가 업무 보고 흡연을 하러 잠깐 이렇게 나갔는데 그분이 그러시는 거예요. 엘리베이터 괜찮은데요? 아무렇지도 않은데 뭐가 고장난 거예요? 그래서 이거 문을 닫으려고 했는데 안내 멘트가 좀 이상하게 나왔다고 하니까 그분도 이제 놀라시면서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시 가서 확인해 봤을 때는 또 멀쩡한 거예요. 그래서 그때 그냥 한순간인가 보다 하고 며칠 후에 식사를 이제 하려고 나가려고 하는데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어이없어갖고 제가 그 버튼을 눌러봤어요. 예를 들어 제가 지하 2층에 있으면 1층을 연타를 한번 해봤어요. 이게 소리가 그렇게 똑같이 나오나. 근데 이게 되게 딜레이가 있어서 1층, 취소, 1층. 그러니까 보통 한 번 더 누르면 취소가 되잖아요. 네. 근데 그 취소 멘트가 그냥 되게 띄엄띄엄 취소. 이런 식으로 이렇게 나오는데 제가 들었던 것처럼 연타로 막 1층입니다. 이런 식으로 나오지가 않더라고요. 주변 직원분들한테도 막 얘기를 했는데도 아무도 안 믿으시더라고요. 그래서 고장났겠거니 하고 그냥 넘겼는데 한참 또 시간이 지나고 몇 번은 그걸 더 겪고 그냥 되게 대수롭지 않게 내려갈 땐 내려가고 올라갈 땐 올라가고 막 이렇게 했었는데 병원 엘리베이터는 혹시 이거 아실지 모르겠지만 거울이 없어요. 웬만하면. 이유가 있나요? 그거는 저도 잘 모르겠는데 제가 지금까지 갔었던 병원은 거울이 없었어요. 오, 예. 근데 제가 엘리베이터를 타고 다시 올라가려고 이렇게 딱 그 보고 있는데 문 뒤쪽으로 하얀 게 비치는 거예요. 근데 제가 매일매일 같이 올라갔다 내려갔다 했던 분이기 때문에 이 하얀 게 비치지 않는다는 거를 본능적으로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하얀 게 왜 비치지? 이러면서 뒤를 딱 봤는데 뭐가 갑자기 슥 하고 없어지는 거를 제가 봤어요. 벽으로 뭐가 슥 하고 이렇게 들어가더라고요. 그래서 뭐야 이거? 진짜 이거 귀신씨였나? 이러면서 사실 그렇게 크게 놀라진 않았는데 그냥 그 엘리베이터 탈 때마다 너무 기분이 나쁘고 그리고 그 이상한 소리도 계속 주기적으로 들리니까 이게 귀신분들이 많이 모여 계시구나 이런 생각도 사실 좀 들더라고요. 예. 그래서 한번 이렇게 왜 예를 들어 주변 시야라고 하잖아요. 주변 그렇죠. 시처럼 이렇게 앞을 보고 있는데 옆에 보면 검은색이 왔다 갔다 이런 것들도 막 많이 보이고 꼭 굳이 그 엘리베이터에서만 그렇게 보이는데 제가 이걸 말해도 아무도 안 믿어주시기 때문에 저는 그냥 말 안 하고 저 혼자만 알고 있었어요. 네. 근데 보안요원 하시는 분 중에 한 분도 저랑 똑같은 경험을 많이 하셨더라고요. 뒤에서 흰색이 확 지나가는 그거를 막 몇 번 보셨다고 하고 검은색 일렁이는 거는 못 봤다고 하시는데 뒤에 갑자기 흰색이 쓱 지나갔다가 탁 사라지고 1층입니다. 이것도 그분하고 저밖에 경험을 못했어요. 다른 분들은 다음날 엘리베이터 점검 오셔서 이상 없다고 하고 나가시고 약간 그런 이상한 일들이 계속 벌어졌는데 이게 조금 기분이 나쁘고 왜 장례식장 갔다 오면 뭐 휴게소에서
소변을 봐야 된다 뭐 이런 이상한 미신들 같은 게 있잖아요. 아, 예. 그래서 괜히 무서워갖고 집에다가 소금도 갖다 놓고 근데 어느 순간부터 제가 환청을 계속 듣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환청이 어떤 느낌이냐면 한 2-3시쯤 되면 갑자기 제가 그곳에서 한 3년 정도 일을 했었는데 그 3년 동안 한 번도 야간에 일을 좋은 적이 없었는데 갑자기 귀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려요. 저도 이거 돌비님 방송 보다가 알게 된 건데 사자어라고 하시는 거 근데 그게 들을 때는 무슨 말인지 그러니까 제가 되게 자세히 들었는데 그거를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분명히 제가 들었을 때는 정말 말도 안 되는 소리로 막 하는 거를 들었는데 그 말이 무슨 말인지 듣고 나면 잊어버리는 좀 이상한 경험을 되게 많이 겪었거든요. 이 소리가 들릴 때면 제가 약간 반 조는 것처럼 가사 상태에 빠지게 되고 갑자기 그냥 정신을 잃어요. 그 순간에. 예. 그냥 갑자기 조는 것처럼 의자에 앉아있다가 너무 졸려서 쓰러지듯이 자는 것처럼 5분 전까지만 해도 정말 멀쩡했던 사람인데 갑자기 졸려서 쓰러지듯이 잠이 들면 갑자기 귀에서 오페라 소리가 들리고 여러 사람들이 웅성웅성거리는 듯한 소리부터 해서 이상한 말도 안 되는 그런 소리가 계속 들리고 이런 것들이 계속 되다가 어느 순간부터는 제가 너무 작은 일에도 화가 막 많이 나게 되고 그러니까 정말 화 안 낼 일인데 누가 저한테 안녕하세요만 해도 짜증이 났었어요. 정말 이상하게 왜 저 사람은 왜 나한테 왜 귀찮게 인사하는 거야 막 부정적인 생각만 항상 하게 되고 그래서 계속 안 좋은 것들이 쌓였는데 제가 어떤 일 계기로 해서 그쪽 일을 그만둔 지가 한 4-5개월 정도 됐는데 그 다음부터 그런 모든 증상들이 다 없어졌어요. 그냥 한 봉에. 하루 만에. 그러니까 환청도 매일 겪었던 거고 화를 낸다든지 감정의 기복이 굉장히 심해진다든지 집에서 혼자서 컴퓨터 하다가 갑자기 환청 들리면 푹 쓰러지고 약간 이랬던 경험이 되게 많았는데 그 일을 그만두자마자 그 모든 증상이 다 없어졌어요. 근데 이거 이야기 들어보니까 살짝 가위 증상이랑 비슷하긴 하거든요. 저도 가위 눌릴 때 그런 소리를 많이 들었었으니까 옛날에. 그 가위 눌리기 전에요? 그렇죠. 누르기 전에 저 같은 경우에는 이명이 한번 삥 오고 그 다음에 갑자기 점점 작은 소리에서 큰 소리로 변해요. 그러니까 막 이렇게 떠드는 소리. 예, 맞아요. 약간 그 비슷한 것 같아요. 이게 제가 봤을 때는 우리가 자면서 가위 눌리시는 분들도 있는데 그냥 서서 눌리시는 분들도 있거든요. 아, 그래요? 근데 저는 진짜 정말 졸리지도 않고 오히려 저는 할 일 없을 때 그 운동하고 막 이러거든요. 운동도 하고 뭐 스트레칭도 하고 그러면서 계속 몸을 움직이는데 그 몸을 움직이고 아유 힘들다 오늘 운동 좀 잘 됐는데 안고 1분 안에 그렇게 돼요. 그냥 푹 쓰러지듯이. 이게 운동을 하면 몸이 땀도 나고 심장박동도 올라가고 졸린 정신도 깨잖아요. 네. 근데 갑자기 돌빈님 말씀하신 것처럼 멀리서 제 귀로 막 오는 게 느껴져요. 멀리서 되게 작게 들리다가 예. 제 귀로 다가오는 게 느껴지면서 그 소리가 엄청 커질 때쯤에 제가 그냥 픽 쓰러졌다가 상주분이 오셔갖고 저기요 이렇게 하면 정말 그 작은 소리에도 깰 정도로 어우 죄송합니다 이러면서 말하게 되고 그냥 약간 순간 가사 상태에 빠졌다가 또 이제 일어나 보면 잠자다가 일어나는 것도 아니고 또 굉장히 멀쩡해지고 이런 경험을 엄청 되게 많이 반복을 했는데 그냥 일을 그만두는 순간부터 아예 없어진 그쵸. 게 예. 너무 좀 신기했고 이게 보면 사실은 거기랑 안 맞는 것 같아요. 제가 봤을 때는 오두방님이 네네. 일단은 뭐 산에 가셔서 소리도 많이 들으시고 하니까. 근데 저 같은 경우에도 제가 살던 집에서 다른 집으로 이사 가니까 전혀 그런 일이 없는 거거든요. 똑같이 그러니까 잘 그만두신 것 같아요. 왜냐면 또 그쪽이랑 맞는 사람이 있고 맞지 않는 사람이 있다 보니까. 그쵸? 네네. 그래도 오늘 오두방님께서 지금 3가지 이야기를 다 들려주셨고 상상이 또 너무 잘 가게 이야기해 주셨는데 또 공통점은 소리네요. 네, 맞습니다. 다시는 그런 나쁜 소리들은 안 들으셨으면 좋겠어요. 아, 네, 알겠습니다. 항상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고 아시겠죠? 아, 네, 감사합니다. 네. 돌빈님 고생하세요. 다 잘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네. 일단 공감이 되게 많이 됐어요. 왜냐면 마지막 이야기 같은 경우에는 저도 그렇게 경험을 했던 적이 좀 많았었어요. 어떤 한 집에 살 때는
그냥 허구한 날이었죠. 그때는 가위 눌리기만 하면 그냥 뭐 그런 막 떠드는 소리라든지 아니면 막 몸이 막 방방된다든지 막 이런 이상한 느낌이 있어요. 되게 이거 겪어보신 분들만 아마 공감하실 거예요. 근데 어찌됐건 오두방님께서는 세 가지 이야기 다 소리를 정말 또 잘 들었던 이야기였던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 눈으로 보는 게 무서울 수도 있겠지만 눈으로 보이지 않고 소리만 들려도 더 무섭다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아요. 시청해주신 모든 분들 감사드립니다. 고맙습니다.